자, 상속세 당신도 곧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우스갯소리로 야 누가 상속세를 낸다고? 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봐. 돈이 많은 거니까 우스갯소리로. 정말 제가 뭐 10년도 더 됐죠. 제가 대학생 때 그 세무사 세법개론 강의 들을 때 그 세무사님께서도 막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서울에 집 한 채 하나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왔어요. 자, 어떤 글인지 한번 볼게요. 서울경제에서 올려주신 글이고요. 3월 24일 날 나온 건데 반가운 이름이 있습니다.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님이고요. 저희 채널에서도 몇 번 나오셨죠. 그리고 6월 달에 이장원 세무사님을 모시고 상속세 특강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내면 부자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서울 아파트 한 채 보유하면 상속세 대상이고 50세 정도부터는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22년 상속세 신고 인원이 2016년 대비 무려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볼게요. 자, OECD 38개국 중 17개, 거의 한 절반 가까이는 상속세가 없거나 폐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저 17개국에 안 들어가네요. 그쵸? 자, 그리고 상속세가 있다 하더라도 직계, 이게 피가 섞여 있는 이 직계 상속에 대해서는 대부분 낮은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한국은 총 조세 수입 중 상증세 비중이 2.4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5.7배 이상이 더 높다. 와. 그러니까 전체 조세 수입이 100이라고 있으면은 그 중에 2.4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고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5.7배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상속세는 부자에 관련된 세금 아니냐, 나하고 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앞으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납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지금 이장훈 세무사님이 칼럼에 쓰시는 거죠. 그럼 본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나를 부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24년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에 집 한 채가 있다. 그러면 이미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는 거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계산을 안 해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런 얘기 듣긴 들었는데 애써 그때 가서 고민하지 뭐 하고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상속세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 잘못하면은 놓치면은 내가 그동안 벌은 거에 대해서 국가에 그냥 헌납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보편적인 세금이 됐고 특히 연말정산에 대한 팁이라도 검색해서 볼 정도인데 이런 상속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저도 좀 그래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물론 저는 이제 시험에 최종 합격은 못했지만 세무사 자격시험 봤을 때도 이제 강의하시는 세무사님, 회계사님들이 그냥 무료 강의로 좀 틀어주시고 상증세 그리고 이제 양도세,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좁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듣고 공부 대비하세요. 막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특히 이제 실무에 계시는 분이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정말 좀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한국부동산원 여기 자료를 보면은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5,100만 원인데 그마저 이것도 좀 약간 최근에 조정돼서 그렇다는 거죠. 7년 전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상승했고 서울이 아닌 나머지 지역도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거죠. 8년간 지역별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인데 2016년 12월에는 전국 2억 8천인데 4억 5천까지. 그중에 이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5억 6천에서 이제 10억 넘어가 버리는 거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억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사실 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똑같은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서울에 있으면 평균이 10억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9개 도 있으면 막 3억 이러니까 좀 많이 박탈감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와닿냐? 그럼 특히 이제 이장원 세무사님은 50대 이상이라면은 그리고 주택 소유자라면은 상속세 대비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여러분들 용어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상속인은 그 물건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 그대로 피상속, 이게 상속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셔도 되고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피상속인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잖아요. 그럼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10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10억까지는. 그리고 배우자가 안 계시다면은 5억까지 특별한 경우로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어지간하면 5억까지는 된다. 그러니까 최소 5억 정도 된다는 거죠. 다만 그런데 이제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 이제 10억이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22년 상속세 신고 인원은 1억 9천, 총 상속 재산가액은 56조. 그래서 상속세 신고 인원은 약 3배가 늘었고 상속 재산가액은 약 3.85배가 증가했다는 거죠. 이것도 조금 더 이렇게 크게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총 상속재산 가액 등 규모별 특히 1억, 3억, 5억, 10억, 20억인데 20억 같은 경우 보면은 피상속인 수가 8,510명으로 가장 많네요. 이게 약간 좀 보통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가 돼버린 거고 총 상속 재산가액은 이게 100만 원이니까 100,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이게 11조 전체 56조 중에서. 그럼 이제 아까 우리 서울 아파트 가격 10억으로 봤을 때는 10억 이하니까 이렇게 쭉 하면은 여기도 벌써 한 5천명까지 좀 안 되겠구나. 가까이 되는 거고. 얘도 한 3조가 넘는 어마어마하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걸로 좀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냐면은 얼마 전에 GTX-A 개통했죠. 그게 보통 하나 개통하는데 4에서 5조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대략 그렇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상속세를 미리 준비 안 하면 주택을 급매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22년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 아까 보신 것처럼 가장 많은 구간이 8,510명, 거의 한 절반 가까이 43%고요. 재산가액은 11조가 되는데 과거에는 주택 한 채 그리고 약간의 뭐 예금, 적금 그리고 보험금 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10억이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에 대해서 상속세가 나오면은 가지고 있는 예적금 그리고 보험금 등으로 또 뭔가 또 붙어버리니까 낼 돈이 없다는 거죠.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종종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추억이 깃든 아니면 소중한 보금자리를 팔아야 되는 상속인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이건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고 이제 자산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 뭐 100억, 50억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월세가 나와요. 월세가 나오는데 상속세가 갑자기 몇 억이 나와버리면은 그 당장 몇 억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부모들은 이걸 어떻게든지 월세가 나오는 소위 말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고생고생해서 만들어줬는데 야 지금 우리가 월세 1,000만 원 받고 뭐 이거 해가지고 뭐 되겠어 해서 그냥 이거 팔고 이거 현금 나눠가지고 이걸 우리가 각자 사업하거나 투자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 상속인 입장에서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빨리 팔아서 빨리 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세금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팔아요? 뭐 50억짜리를 뭐 30, 뭐 40억, 뭐 45억 헐값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만 이제 노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이장우 세무사님을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는 상속인을 대할 때마다 아쉬움이 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이거는 이 글 안에 녹아져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에 대한 내용도 제가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필요할 때마다 이정우 세무사님 여기 모시고 더 많은 내용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참 어려운 게 이걸 물려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이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제 친구도 고향에 있는 친구도 무슨 말을 못하겠대요. 어떤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채널 제네시스와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은 함께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